여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1억 이하 구축 아파트 당분간은 안 판다는 생각으로 끌고 가시는지요? 네. 공시가격 1억 이하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궁금해요 지금 그거 다. 공시가격 1억 이하를 여기 오셔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네. 메디테라님이신가? 네. 맞나요? 아이디가? 좋게 보시는 분도 있었고 네. 하지 말아라는 분도 분도 계시고 계셨고. 가장 얘기하시는 우려스러운 게 제가 다른 유튜버라든지 고수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중에 공시가격 올랐을 때 1억 이상 됐을 때 누가 받겠느냐라고 그걸 가장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올해 이제 공시가격 올랐을 때 작년에 제가 공시가격 1억 이하 샀던 거가 다 올랐어요. 1억 이상 돼버렸기 때문에 1억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 배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팔려고 했을 때. 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1억 이하고 무조건 뭐 가격이 낮다 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막 투자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그래도 대장 동네를 가서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수요가 계속 있는 곳. 지방은 아시겠지만 공급이 거의 핵심이거든요. 수급이 영향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광역시인 대구도 2015년도 조정받았을 때 절대적으로 공급이 영향이 컸거든요, 가장. 그때 주춤했을 때. 그전에도 마찬가지였고 2009년, 10년도 때도 공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미분양이 엄청 쌓였던 거고 저도 작년 올해 1억 이하 들어갔을 때 지역 선정할 때 거기 다 공식대로 했어요. 주는 공식대로 향후 2, 3년간 입주 공급이 부족한 지역 수요 대비해서 그다음에 그 지역의 대장 동네에 들어가라. 그다음에 그 앞으로 거기가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 뭐 당연히 뭐 교과서 얘기겠지만 네. 이걸 보고 들어가야 된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1억 이하라고 해서 또는 뭐 전세 매물이 별로 없다 해서 덜썩 들어갔다가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내가 빠져나오고 싶을 때 못 빠져나올 확률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거기 다 갔을 때 소장님들하고도 얘기 많이 해보거든요. 그 지역 소장님하고 여기 주로 누가 많이 사시냐. 그때도 핵심이 뭐냐면 가격이 옛날에는 뭐 1억 5천이었다가 조정을 받아서 떨어졌던 데를 저는 많이 들어가요. 예전보다. 그건 단순히 입주가 몰렸을 때 순간적으로 가격이 낮아졌던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원래 가격이 이 정도가 아니라고 봤는데 입주장 때문에 구축이 내려갔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위치를 찾아가는 이게 뭐 누가 얘기했던 대로 역발상 투자인데 입주가 지금 많은데 지금 우리 KB 시세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전국 상위 전세 매매 10개 지역, 하위 10개 지역 나오잖아요. 여기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반대쪽. 네, 하락하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파랗게 돼 있는데. 네네네. 거기 안 보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보통 우리가 투자하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니까 나도 이제 뒤늦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투자의 고수분들은 여기를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아마 1억 이하 투자하셨을 때도 적용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또 다른 지역에 투자를 저도 이제 왜냐면 대구만 투자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취득세 자꾸 세금 쪽이 부재가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늘리지 못할 이런 상황으로 왔잖아요. 이 위기를 기회로 자꾸 만드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냥 돈은 있는데 가만히 이걸 통장에 놓고 있자니 내 돈이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이 저처럼 그러면 또 다른 돌파구가 뭐냐 했을 때 1억 이하 취득세 중과 배제로 어떤 분들은 에이 그거 해봤자 뭐 얼마 오르겠어. 하지만 저 같은 또 사람들은 그래도 내 돈이 일을 시키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해서 지방 쪽으로 눈을 돌렸던 계기가 저도 이 규제 때문에 저도 생겼다는 거죠. 원래는 지방이 저도 잘 몰랐는데 저도 지금 잘 모르지만 그래서 계속 지금 타지방 쪽으로 이제 늘려가는 것 같아요. 그럼 타지방은 지금 대구에 계시니까 타지방이라 하면 어디를 주로 이렇게 임장을 하고 계세요? 다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경상도 쪽으로도 갔고 매물 있는 것 기준으로 충청도도 있고 경기도에도 밑에 지역이지만 가지고 있는 게 있고 경기도가 많이 올랐어요. 경기도도 가격이 별로 안 비쌌는데 올해 들어와서 많이 올랐을 거예요. 지금 안성이 작년까지 많이 안 올랐거든요. 작년에. 근데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제가 투자했었거든요. 거기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아마 이 보신 분들 중에 투자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평택, 안성. 평택도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 전에 계속 미분양 많았고 막 P 마이너스 붙다가 이제 다 회복되고 확 올랐잖아요, 지금. 수도권이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준입니까? 네. A급 지역의 구축. 구축인데 대장 동네. 가장 평당가 높은 동네. 그 지방에서 거기만 보면 돼요. 대전으로 치면 둔산동에 있는 그렇죠. 크목한 부근에 있는 애들. 맞습니다. 구축들. 네. 뭐 이런 개념인 거네요. 네네네. 다 있더라고요. 구축이 없을 것 같아도 다 찾아보면 있는 거죠.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처럼 이제 소액으로 지방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뭐 더 이상 나 12% 내고 나 투자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취득세 중과 배제되는 물건 1억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돌파구가 되지 않겠는가. 내 돈이 그냥 통장에 있는 것보다는 일을 계속 시키는 측면에서라도 이제 내가 사는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시야를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 전국적으로 시야를 좀 넓혀서 보신다는 게 공시가격 1억 이하. 네.
1억 이하 부동산이 취득세 이점이 있지만 대출 규제를 받는 건가요? 주택수를 늘려가고 싶은데 대출이 힘들어서요. 법인은 취득세랑 보유세가 높고요. 네. 저는 이제 법인 쪽으로 투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출이 저도 거의 다 풀로 제가 받아 있는 상태겠죠. 저도 건물도 있고, 제 나름대로 아파트 쪽에 또 있기 때문에 대출은 다 받았고.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1억 이하의 아파트를 대출 끼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전세를 끼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감은 이제 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찾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내가 그 12% 취득세 내고는 힘들 것 같고, 내 마인드상으로는 1%대 정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찾다가 이제 1억 이하 찾았는데 대구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대구는 1억 이하 물건이 거의 없고, 그래서 이제 지방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지방에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를, 그 갭이겠죠. 갭으로 투자해서 내가 한 1,000만, 2,000만 원만 나중에 2년 뒤에 전세를 상환을 해서 내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안 팔고 내가 받을 수 있네. 그 전에 또 전세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매물을 늘려가고 싶은데 대출이 막힌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봐요. 만약 매물을 늘리셔야 된다고 하면. 지방 구축에 전세를 올려받더라도 다주택이 아니라면 보증금 상승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않으면 매물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뿐이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에 내가 좋은 데를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억 단위로 오르긴 하지만 들어가는 순투자 시드머니 너무 많다는 거죠. 몇 억을 아마 지금도 서울에 하려면 전세 매매 갭이 워낙 차이 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이 있으면 저는 당연히 서울에 좋은 데 가야 되죠. 가야 되는데 저와 같은 경우 일반 지방에 사시고 뭐 1년에 모아봤자 2, 3천만 원? 그 정도 내가 시드머니 모을 수 있는 분들 중에서 그냥 그 돈을 내 그냥 예금 통장에 넣고 싶진 않다. 근데 계속적으로 내가 부동산 통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매물을 저는 늘리는 것이 오히려,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전세 매매 가격이 올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내 돈이, 내 자산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올라가고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이쪽으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올라가는 만큼, 매도 올라가는 만큼 내 돈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수익률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1,000만 원 투자해서 1억 오르면 좋겠죠. 네. 좋은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작년에 투자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쪽에 거기 투자한 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지금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너무 올라서 과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팔지 않는다. 네네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시드 지금 모아놓은 게 5천만 원입니다. 일단 5천만 원으로 한번 해보죠. 5천만 원이 있으면 지금 당장 뭘 해야 될까요? 이분이 무주택자시라고 가정해서 말씀드려볼까요? 네, 불인이. 네. 일단은 후랭이 TV를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인드 세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인드가 제 유튜브를 소소하게 하지만 상담을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저도 오시라 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의 특히 결혼하신 분들은 저는 같이 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배우자분과. 근데 대부분이 다 두 분이 같은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한쪽은 투자를 해야 된다. 한쪽은 라이트하우스, 한쪽은 아포유. 네, 라하. 그렇죠. 저는 이분 확실한 표현이시네요. 응. 한쪽은 아니다. 저 사람 누구냐? 저를 만나러 와도 저 사람 누군데 만나냐? 그 돈을 뭐 어디 투자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한쪽은 해야 된다. 보통 한 사람은 처음에 제가 오라 했을 때 상담을 해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해서 가고 1주일, 2주일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싸웠대요. 씨도 안 먹겠네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같이 오시라. 두 분 같이 오세요 해서 또 부부 상담해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미혼이시잖아요. 결혼을 내가 한다 하더라도 내 와이프, 내 남편의 생각을 다 알고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전혀 이 사람이 진짜 어떤 마인드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투자 쪽으로는 막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맞아. 같이 오시라 했을 때 얘기해 들어보면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혀 몰라요. 당신이 적폐였다고? 당신이 그러니까 뭐 대개 뭐 그쪽이었다고 또 서로 막 싸우고. 네. 여기서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싸우고 가셔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의견을 조금 더 좁히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 자리에서 쇼부가 안 나더라도 네네네. 좁혀서. 왜냐하면 이분 한 사람한테 얘기해서 갔을 때는 제 의도한 방향과 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100%가 아니고. 또 본인만의 생각이 또 있기 때문에 합쳐가지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배우자에게 설명했더니만 또 막 분란을 일으켰다 그러고 다코스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말씀드린 대로 마인드가 특히 결혼하신 분들, 특히 결혼하실 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배우자를 찾으실 때 후레이님도 다 중요합니다. 뭐 외모도 다 중요한데 맞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맞아야 돼요. 서로 뭐 투자 쪽으로도 재테크 측면에서도 우리가 뭐 절약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뭐 짠테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안 맞으면 100% 싸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 근데 5천만 원이 있다, 무주택자고 불이인이다 하면 저는 첫 번째로 세 가지 정도?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지금 젊잖아요. 너무 젊고 가장 이 투자하신 분들, 이미 하신 분들 비해서 내가 가장 앞서는 거는 시간인 거죠. 젊음.
있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하시면 좋겠다. 돈이 5천만 원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직접 들어가 살지 않고 전세 끼고 매입을 먼저 저는 할 것 같아요. 갭으로. 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 살거나 뭐 다른 데서 월세로 살거나 해가지고 1주택자를 유지하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구가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구 지금 시장이 뭐 이제 폭락이다. 얼마 전에 라하 영상을 제가 또 공부를 했죠. 아, 대구 이따가 마지막에 네네. 이제 나올 겁니다. 이따가. 이게 또 된다 이제. 왜냐하면 입주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 대구. 그리고 끝났구나. 미분양 쌓이고 있다. 그렇구나. 예전에 2016년도, 15년도 조정받았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1군지, 2군지 아파트 갭이 그때 더 좁혀지더라. 이게 제가 아는 게 아니고 다 하시는 분들의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만 그때 오히려 더 갭이 줄어들더라는 거죠. 하락기 때. 그러면 뭘 하셔야 됩니까? 5천만 원 있는 거를 하락기 때 잡아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때 1주택자이신 분은 갈아타게 하셔야 됩니다. 그때. 오히려. 그 뒤에는 지금 2016년, 15년도 벌어졌던 갭이 지금 1군, 2군 갭이 확 벌어졌거든요. 예전에 1억 갭이었다면 지금 3, 4억으로 벌어졌어요. 그럼 그때 잡았더라면 내 자산의 상승이 훨씬 높았을 건데 그래서 그 지금 하락기 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정말 할 거라면. 무주택자분들 이렇게 하시면 좋다. 또는 하나의 방법이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몸테크죠. 몸테크. 재개발, 재건축. 이거 저는 강추드립니다. 강추. 무조건 젊은 분들은 내가 거기 사셔도 좋고 아니면 뭐 전세를 하셔도 좋고 5천만 원짜리 뭐 전세 갭으로 들어가도 좋고 빌라 쪽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에 재개발 물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이거 바탕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내가 10년 정도 내가 이 5천만 원을 여기 내가 그냥 묵혀두겠다. 재개발 재건축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뭐 크게 내가 득 보겠다. 힘들지만 몸테크 하겠다 하신 분들은 저는 젊음을 이용해서 바꿔야 된다. 둘 다 잡을 수 없다는 거죠. 아니면 세 번째로는 현실적인 방법이 그냥 저같이 하는 거죠. 평범하게 그냥 지금 조정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보니까 5천만 원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어차피 1%니까 그때 계속 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주택은 내가 계속적으로 월급 받고 회사 생활 하시면서 적금을 통해서 하시든지 뭐 시드머니 모으셔가지고 두 번째 주택은 뭐 비조정 지역에서 또 취득세 중과를 배제를 받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의 힘을 믿고 저처럼 그냥 평범하게 한 채 두 채 1년에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면서 자산을 모으겠다. 이 방법이 젊으신 분들 특히 2030 특히 뭐 MZ세대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맞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죠. 마인드 세팅과 시스템 구축. 몸테크 3년째 지금 하고 계신다고. 대단하시네. 김윤영님께서 네. 4억에 사가지고 지금 10억이라고. 와. 이런 거지. 저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지, 이런 거지. 저걸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아마 막 힘드셨을 거예요. 주변에 보고 막 특히 막 안 좋은 데 살면 왜 너 그런 데 그런데 사냐? 왜 사냐? 돈도 있으면서 네. 뭐 어쩌고저쩌고. 너 진짜 너 사는 게 정말 안 좋다. 지금 신축 전세 이런 거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 잘 나오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다 좋은 데 사는데 야 너 그런 5층짜리 그런 아파트 쓰러져 가는데 살아가지고 야 애들도 없이 엘리베이터 정말 뒤에서 아마 이분 웃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그래 얘기해라. 그래 나는 내 갈 길 간다. 빛을 이제 보시는 거죠 저분들이. 대단하십니다. 좀 뭉뚱그려서 질문을 드려볼까요? 일단 질문 한번 보고 2주택자라서 이제 3주택 취득할 때 취득세가 12% 부담됩니다. 공시가 1억을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고민이 됩니다. 즉 다주택자인데 이제 아까는 무주택자 5천만 원 시드였고요. 네네. 이제는 다주택자. 네네. 이제 명의 없어 꽉 찼어요. 이제 명의 다 썼고 시드 1억 이상, 1, 2억 있습니다. 1, 2억.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 1, 2억 제가 만약 있다면 저는 지방에 지금 분양권으로 갈 것 같아요. 분양권? 그러니까 지방에 그 전매 제한이 없는 곳 아니면 전매 제한 기간이 뭐 6개월 끝나가지고 풀린 그쪽에 저는 갈 것 같아요. 지방에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이제 골목 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재개발 그 정도 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곳에 저는 묵혀둘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이 만약에 없는 분들이라면 아까 저분이 얘기하신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의 성향이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저 같은 성향인지 아니면 나는 여러 개 관리하는 게 힘들 것 같아. 내가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는 분들 중에서 나는 그냥 적당하게 두세 개 좋은 걸로 갈래 하신 분들은 갈아타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나는 뭐 저처럼 그냥 지역별로 쭉 그냥 내 자산 모으듯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억 이하로 저는 저같이 취득세 중과 배제하는 쪽으로 저는 갈 것 같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한 채 똘똘한 한 채로 가시려고 나는 두세 개 정도로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갈아타시면서 그 대장 동네에 가서 좋은 거 사시든지 갭으로 아니면 1억 정도 있다 하시면 뭐 재개발이라든지 분양권을 저는 갈 것 같아요. 지방 재개발 1, 2억에 할 수 있습니까? 초반에 아마 해야 되겠죠. 초반에 아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뭐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지정되기 전에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이미
뭐 다 어느 정도 진행된 데는 아마 힘들 것 같고요. 그런 거는 1억 정도 있다 하면 현실적으로는 저는 빌라 쪽에서 재개발 쪽에 생각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 예정지에 아직 오르지 않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는 저는 사실은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공부는 해봤는데 공부를 해보고 나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만약 1억이 있다면 그 시드머니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좋은데 저는 할 것 같아요. 좋은데 저는 1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소하게 가는 거고 1억 정도 있다 그러면 좋은데 가라 저는. 아, 그래서 새 거 하라는 의미로 분양권이나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군요. 아니면 좋은데 1억 갭 투자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쪽에 저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억 정도 있다 그러면 아마 수도권에도 1억으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많다고 제가 보니까 많던데 가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는가. 근데 그 성향을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계속 많이 할지 그렇지. 정리하고 갈지 거기가 본인 성향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 스타일하고 또 맞아야 네. 되니까 재개발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네네. 분양권이 안 맞는 사람도 맞습니다. 있고 막 이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정리하고 가실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가실지는 본인에 달려있다. 30년 된 벽돌집을 13억에 사가지고 지금 25억 넘는 분도 계신다고. 저런 분들이 진짜 고수인 거죠. 제야의 고수죠. 제야의 고수지 진짜. 저런 분들은 뭐 그냥 조용히 그냥 웃고 지내면서 노후에 웃으면서 그냥